휴식 시간 기대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려가지고 기지개 켜시고 계속 하시죠. 화장실 다녀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다녀와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돼가지고 빨리 마무리하고 토론 시간도 굉장히 짧게 해서 예정된 시간을 단축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아주 일가정 양립의 불모지대 아닙니까? 불모지대. 가장 남성 중심이고 일하기 제일 좋아하고 울산이 얼마 전에 신문에 그 마초 도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죠. 장시간들로 하고 높은데 여가가 없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고 울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남도 비슷합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 경북 그렇고 얼마 전에 경상북도 남자들이 집에서 와이프가 가장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앞으로 경상도 남자들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런 이런 불모지대에 와서 일가정 양립을 외치니까 연단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격려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도 오고 사실 고용센터 우리 노동청에서 또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규제 쪽에 감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와 계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많이 와주십사고 했는데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사실 이게 돈이나 법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정부가 이게 문화 개선 운동까지도 오지랖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 제목에 시간의 마술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생활시간 이렇게 검색하면 시간은 일하고 출퇴근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근로시간 같은 건데 출퇴근 시간하고 그 다음에는 생존에 필수적으로 잠자고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시간들이죠. 나머지 시간들이 이제 우리 여가도 하고 애도 키우고 연애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인데 일가정 양립이라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자기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쓸까는지는 자기가 선택하는데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 되고 또 잠자고 싶은 사람은 잠을 많이 자고 이렇게 해야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는가가 시대에 따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나라에서 최단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울산하고 사실 충청도도 높은데요.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뭐 이런 순으로 사실 내려가요. 한번 찾아봐요. 저는 일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집에 가서는 돌아보고 술 먹는 시간도 아마 경상도가 좀 길 거예요. 그건 제가 통계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서 안 된다. 근로자는 하면 좋지. 왜 그게 뭐 나쁜 거냐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식을 바꾸려면 회사도 장기적으로 덕이다는 생각이 안 들면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몇 가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하는 자료는 이 앞쪽에 PT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통계를 한 번씩 보시면서 시간의 마술에 대해서 짧게 한 20분 동안 생각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거요? 시간 얘기 다 했고요.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빨리 세야 되는 8개입니다. 돈하고 일터에서는 돈, 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가정에서는 삶의 터전 이렇게 보통 나는데 우리 현황을 우선 한번 봅시다. 한 나라가 경제를 성장하거나
사람이 이제 돈을 벌려면 우리가 1년에 2,000시간 이상이죠. 한 명이 2,000시간씩 하면 한 시간에 몇 달러 벌니까?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30달러밖에 못 벌어요. 2,000시간을 30달러로 곱하면 연간 6만 불이에요. 한 명이 일해가지고 3명이 먹고 사면 1인당 소득이 2만 불이에요. 2명이 일해가 6만 불. 한 명이 일하고 한 명은 놀고 그러면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 전체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늘려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늘려면 인구가 늘어야 돼요. 옛날에 한강의 기적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사실 힘입은 걸 굉장히 크고 최장시간 근로를 했고 생산성도 비교적 괜찮았어요. 높은 학부열 때문에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여도 인구 고령화 세계 1위, 그 인구 급감이 제일 빨리 되니까 경제가 가장 빨리 위축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근로시간은 빨리빨리 안 줄고 생산성은 이미 거의 꼴등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두 개가 굉장히 암울한데 이쪽은 길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구도 줄고 그러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한 시간에 30달러가 아니고 OECD 평균 40달러로 올리면 30% 이상 증가하잖아요. 근로시간 우리 2000시간 이상인데 1500시간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특히 고령화 사회에 더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은 소득이 되지만 기업은 인건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면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일터에서 큰 이슈인데 이 시간이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시간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시간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영사무관이 그랬잖아요. 내가 듣고 있는데도 내가 일보다는 다른 것 같아 좋아. 성진 늦게 시켜도 좋다고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수한 인재수를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하는데 우리 영사무관이 일을 잘하니까 자신있게 얘기해. 회사에도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가사시간을 눈치 보게 하고 출산이나 육아에 부담을 주고 이러면은 우수한 인재 순으로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갈 데 없는 사람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선은 충성심에 기대거나 협박 공갈이 통할지 모르지만 멀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현황이 몇 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결혼 안 하잖아요. 늦게 하죠, 늦게. 여자는 다 30살 돼야 되고 남자는 32살 돼야 이런 장가가 갑니다. 전에 같으면 전부 노처녀인데 요즘은 전혀 이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죠. 출산율도 제일 낮은데 또 자살률은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힘드는 거죠. 장시간 근로하고 관계되는 거. 육아 쪽에서도 여기 보면은 뒤에 시도별로 그 남성 육아휴직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대구와 부산이 전국에서 꼴등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애 보러 안 가요. 애 보러 가면 아직도 경상도에서는 흉보나 봐요. 남자가 뭐 어디 가냐고 그러는지. 자가 남성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여성도 굉장히 그래서 부산이나 울산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럿이 조금씩 나눠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학업도 우리나라는 대학 다닐 때까지는 세계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긴데 취업만 하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최하로 뚝 떨어집니다. 일과 학업을 절대 병행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는 그런 나라다. 자, 그러니까 평생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우리의 실태들이 거기 쭉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앞에 많은 지원제들을 얘기했지만 시간에 대한 관념을 과거에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할 건가. GDP 4만 불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선호할 건가.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어떤 그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거다. 그런 것이 뭐 PT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20, 30년 전에 남성 육아휴직이 제도화된 게 언제예요? 그리고 부인이 출산했는데 남자가 휴가 갈 수 있는 게 언제부터예요? 그 책이 다 있는데 왜 빨리빨리 상품권을 안 드리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큰 소리 얘기 좀 해봐요. 거기 몇 페이지예요? 네? 그럼 몇 년이에요? 배우자 출산 휴가 2008년이면 7년밖에 안 됐어요. 요즘 와이프가 출산했는데 회사에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죠. 10년 전에는 애는 자기가 놓는 것도 아니면서 마누라 해놓는데 휴가를 낸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사실 21년 전에 애들 놀 때 뭘 출근했어요. 당일날 원래 공무원은 특별 휴가가 가능한데 사장님 눈치 보여서 한 달에만 쉬고 빨리 가고 그렇겠는데 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회사의 직원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핵심 인재가 되는 그런 그 시기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일가정 양립 정책 같은 걸 기업에서 유심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돈, 삶. 시간을 삶에 많이 투자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공락을 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정책, 고용노동부가 주로 하는 세 가지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핵심 개혁 과제라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시장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큰가요? 시장이 제일 커요? 시장은 사회 안에 포함되는 거죠. 사회는 시장 영역과 비시장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는 사회,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바꾸기 어려운 거죠.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보상실질, 근로시간 단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고용의 유연성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굉장히 크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능력중심사회는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 우리가 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직무노동시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 선택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했던 일하고 오후에 했던 일이 명확히 구분될 때 시간 선택제를 하기가 쉬워요. 아침에 했던 사람이 계속 있어야 오후에 일이 돌아가면 시간 선택제 하기가 어려워요. 콜센터 같은 거는 3분 전에 전화 온 거하고 다음 전화 온 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하기 굉장히 적합하죠. 그런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고객하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는 시간 선택제가 어렵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택근무를 하면 돼요. 휴일도 없이 일하고 뭐 해도 되는데 집에 가서 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못하면 근로장소를 아주 유연하게 해서 유연근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자가 그런 모든 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외국하고 비교해서 직무 단위로 노동시장을 잘 분석하고 관리하고 해야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지금 공공부문이 많이 도입하고 있고 오늘 공공기관 많이 오셨는데 교사야말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간제가 제일 많습니다. 유럽에 같은 데는 뭐 많은 나라에는 30% 이상이 시간제로 일을 합니다. 교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0명이 하고 있죠.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전교조도 반대하고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교사야말로 다른 작무가 없다면 시험물 선생님은 시험물하고 딱 하면 되는데 시간표만 잘 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오전에 보던 환자 오후에 계속 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계속 바뀌니까. 뭐 그런 간혹 이런 업무들이 이제 그런 적합한 것들인데 자꾸 직무 단위로 이 정부에서 능력 중심 사회라고 해서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교육, 양성, 훈련시키고 채용이나 고용도 능력 중심으로 하고 돈을 줄 때도 능력 중심으로 하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의 패턴은 사람을 고용하고 할 때는 학력으로 보고 주로 뽑습니다. 승진시키고 월급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봉을 순서대로 이제 줄 서서 승진하거나 이렇게 월급 받아간다. 학벌에 의해서 채용되고 연봉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능력 중심으로 바꾸자는 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핵심이고 일가정 양립이 되려면 그것이 전제돼야 되고 이것이 세 바퀴가 한꺼번에 굴러가지 않으면 어렵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게 네 가지인데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거에 격차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임금 격차가 큰 나라가 없잖아요. 학벌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격차도 크지만 더 큰 격차는 대중소기업 격차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생적인 제도, 금방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세대상생고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노동시장 개혁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노동시장 개혁이 사람을 함부로 자르거나 임금을 깎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사실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시장이 바뀌어야 될 영역들을 노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것들이죠.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노동시장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같이 하시고 기업에 오신 분들도 그런 것을 노사 협의할 때 같이 잘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 올리고 최저임금 적정하게 하고 일가정 양립 능력중심 사회 같은 게 이번 합의문에 다 포함되어 있고 불확실성이야말로 이제 임금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실근로시간 단축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사가 합의해서 휴가를 전부 다 쓰기 운동을 하자. 여러분들은 1년 휴가 중에 며칠 씁니까? 절반 이상 쓰시는 분. 요즘은 많이 쓰죠. 연가보상도 줄이거나 안 줘버리고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40% 정도 계속 남겨둔다고 40%를 남겨두나요? 40%는 쓰나요? 제가 기억이 그런데요. 휴일근로, 탄력근로, 휴일근로 줄이고 탄력이나 재량근로를 늘리면서 유연한 근무를 하는 거고 핵심이고 그거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거나 재택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고 우선 휴가를 다 사용하자. 임금도 임금 피크제만 알려있는데 금방 세대 상생에서 설명했듯이 시간 피크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장시간 근무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퇴직 임박에서. 정년을 앞으로 65세 이렇게 70세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을 작게 하고 일을 작게 하니까 월급이 같이 줄고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도움되는 그런 직무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 분석이 전제가 돼야 이런 게 확산이 되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되돌아가서 능력중심사회, 노동시장 구조 개선, 일가정 양립이 한 바퀴고 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업에서 특히 공공기관은 필수로 지금 이 부분 선도적으로 실천을 하죠. NCS 채용 때문에 그런 고생들 많죠. 이제 일가정 양립까지 괴롭히니 참 공공기관들이 참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적어됩니다. 임금 피크 협상을 할 때 근로시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학습을 하면 돼요. 능력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남성 육아휴직도 보내고 시간 선택제도 하고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경우에 사실 근로시간을 뭐 6시간 정도만 일해도 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정도 일주일 안 나와도 되는 직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수입이 줄까 싶어서 근로자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들도 같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주셔야 민간 기업에서도 알고 여기 보면은 우수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대전의 성심당 사례나 뭐 이런 뭐 병원 사례 이런 거 자료를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시간 선택제 도입 이런 걸 하니까 우리가 도움이 되더라. 회사가 덕이 되더라고. 한 대만 수동 사례지 억지로 하는 거는 수동 사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김당 같은 데는 회사가 이제 장사가 잘 돼갖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직을 하고 그래서 시간 선택제로 전환을 하고 난 뒤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 노동방법도 떨어지니까 좋아하고 이직률도 낮아지고 그런 좋은 일들이 많다. 특히 병원 같은 데나 뭐 일부 대기업 종합병원 같은 데는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률이 뭐 치열하니까 사실 그런 고민들이 적지만 중견기업이고 지방에 있는 데일수록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일가정 양립 제도를 기업이 딱 도입하면 이게 틈새 짜투리 시장입니다. 우수한 인재들 집에 있는 주부들 중에 옛날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의지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만 일하면 회사 나오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재미있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8시간 하고 또 야근 2시간 하면 무슨 일할 재미가 나겠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월급은 절반 주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나오는 근로자는 신이 나갖고 하고 그 사람은 4시간 일하고 나가서 집에 가서도 계속 회사 자랑하고 회사 홍보해주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덕이 되는지를 수급사를 보고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아까 본 거고 이제 과제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은 근로시간을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게 제일 1번입니다. 시간 선택제나 남성 육아휴직보다 더 급한 것은 오늘 저녁에 그래서 제가 휴식 시간 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빨리 보내드리려고. 오늘 저녁에 정시 퇴근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1번이다. 그래서 제가 내년 통계도 다시 갖고 내려올 텐데요. 경상도 근로시간이 파격적으로 들어서 최소한 중간치기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눈치 안 보는 출산 육아휴직 이것도 문화가 바뀌어야죠. 많은 얘기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더 눈치를 많이 보는 거는 대체해줄 인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60만 원씩 인건비도 대주고 하는데 오늘 고용센터에서 오신 분들, 세일센터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디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간다 소문이 나면은 미리미리 한 달 전부터 소문을 파악해서 대체 인력 7명을 딱 리스트를 갖고 가서 이 중에 어떤 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은 계약직이잖아요. 요즘 그 학교에 보면은 계약직 강사들 많잖아요. 학교에 출산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눈치 안 보고 쓰는 문화가 됐어요.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은 이제 거의 안 보죠. 조금 보는 데 있나요? 조금 보는 데 있으면 손 들고 가요. 우리 걸로 바쁘 나가게. 그러면 이 눈치 안 보고 민간기업에서 하려면 대체 인력이 사장님이 좀 괜찮은데 좀 보내봐라. 대체 인력 2명 쓰고 휴가 2명 더 가고 근로시간 단축 3명 하면 돈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대체 인력 1명씩 쓰면 720만 원인데 2명 쓰는 1,400에다가 휴직이나 뭐 할 때마다 돈이 주렁주렁 떨어집니다. 5, 6천만 원 금방 된다고요. 웬만한 기업에서는 매년 6, 7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그런 유연근무나 대체 인력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중에 똘똘한 사람은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의 경로로 활용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인식만 바꾸면 기업에 큰 비용 부담 없이 기업에 돈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인사부서장들이 머리 쓰는 게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직무를 이렇게 해야죠. 동료분들, 근로자들 다 동의를 해야지. 이런 게 이제 어려운데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서 한 명이 누가 그렇게 해보면은 옆에 동료 근로자들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한 명이 나가버렸는데 그 일이 자기한테 다 떨어진다. 이런 업무 관리 방식으로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뒤에 보면 노사발전대단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컨설팅을 꼭 받아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그 남자들 특히 그 육아휴직을 아직 한 명도 없는 회사 공공기관은 1년 내로 반드시 찾아서 8세 미만의 자녀 있으면 무조건 한 달씩 집으로 보내요. 월급 150만 원까지 보전해 주나요? 사장님 50만 원 못 해주면 거의 월급의 차이가 없잖아요. 한 명만 딱 한 달만 보내보면 획기적인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환형 시간제 같은 거가 또 남성 육아휴직 못지않게 좋은데 딱 한 명만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 달만. 옆에 동료한테 얼마나 의무 부담이 큰지. 이걸 회사 전문으로 도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이 불편한지 그렇게 해보고 문화를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래 일하면 안 돼요. 같이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된다. 이게 시간 관리의 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에서도 중앙에서는 3개 부처가 공동 캠페인도 열심히 하는데 지방의 고용센터나 노동청, 세일센터, 보편상담일보, 고용가자치단체, 우리 노사발전대에서 오늘 지역인도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지역의 노사단체하고 인자위에서 이런 문화를 같이 확산시키는데 선두가 돼 주셔야 돼요. 기업 공공기관이 확산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해보니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확산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쫓을 겁니까? 삶의 태전을 풍성하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